남편은 있을 때 혼자 사는 아나. 경기도 양주군 장면 삼상리. 이곳이 내시 마을 곧 고자 마을이다. 자. 세다. 이게 확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바꿔 말하지 했는데 바로 다이렉트 말씀해주시네요. 이렇게 훅 들어올 줄 몰랐네요. 시대의 흐름을 넘어 역사까지 짚어주는 이런 또 프로그램이 또 있죠. 바로 마지막 내시 마을인데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유지씨께서 찾아내셨어요. 1982년 12월호 이런 곳이 있다라는 탐방이에요. 저 이 제목을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마지막 내시 마을. 저희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지금 답들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사실 내시 하면 타국에서 좀 코믹적인 역할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내시들의 삶이라든가 그 가족의 삶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제가 저거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2조 중엽 선조 때부터 내시들은 벼슬에서 물러나면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서 집단으로 몰려 살았다. 내시 마을이란 이름이 붙게 된 연유가 이 때문이다. 예, 양할머니라고, 양씨 할머니겠죠? 내시댁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때는 80년대는 약간씩 남아있던. 그 중에 양할머니께서 그 집을 지키고 살아계신 분이시죠. 반시간가량 기다렸을까? 나들이에서 돌아온 안주인과 마주 앉았다. 양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양할머니가 되게 단정하시고 금태 안경을 쓴 얼굴에 젊은 시절의 고운 티가 엿보이는 단아한 외모였다. 그냥 뭐 연락도 없이 찾아간 거죠. 우리 늘 취재하듯이. 헤딩이죠, 그쵸. 정말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건 써서 뭘 하슈? 쓰지 맙시다. 오셨으니 쉬었다가나 늘 가셔. 시작은 이렇게 가죠. 다들 이제 여성들 취재를 하면서 경험들이 있으실 그쵸. 거예요. 불청객이죠, 저희는. 불청객 그쵸. 입장에서 라포 형성을 어떻게든 해서 한마디라도 더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긴 한데, 좀처럼 입을 열 것 같지 않던 할머니가 간청에 못 이겨 이야기를 시작했다. 1943년 일본이 패망하기 2해 전 어느 날 친척의 중매로 그 집에 시집왔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였다. 신랑은 28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옛날을 감안해서 저 당시면 진짜 노총각인 거죠. 그렇죠. 23세에 결혼하여 상처한 후처자리였으나 그녀는 까맣게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시인 건 알았는데 후처자리였던 건 몰랐다는 게 뭐가 더 치명적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녀는 양씨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었다. 이분이 내시 집안에 시집가게 된 어떤 연유? 이런 게 있어요. 여동생이 4명이니까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질려서 첫 딸로서 지긋지긋한 거죠. 이 이 상황이. 어쨌든 엄마처럼 돌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할머니가 넌 내시한테 시집 가거라. 그러면 시끄럽고 더러운 것 아이들 꼴 안 보고 살 테니 하셨는데 다 팔자 소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악담 아닌 악담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돼 버렸어요. 진짜 말이 중요하다. 말의 시가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28살이고 내시이고 전처가 있어서 상처를 했으면 그냥 혼자 살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 그 여성은 노동력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재산처럼. 내시가 이때 권력도 좀 있었고 그랬던 시대라 네.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 이들을 대접할 누군가가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녀 같은 개념으로 그쵸. 아내를 드리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내시의 어떤 유래?랄까요? 저희가 사실 잘못 알고 있는 내시에 관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전 되게 1차원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뭐가요? 이게 생식 능력이 없을 뿐인데 호기심은 굉장히 많은 주제이긴 한데 잘 몰라요. 사실 저희가. 유래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중국의 어떤 먼 나라 고대 왕실에서 비롯된 어떤 제도라고는 하는데 68년작 신상옥 감독이 만든 내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때도 약간 센세이션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86년에 이두용 감독이 리메이크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미디어에서 봤던 내시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고 간사스러운 막 이방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렇게 희화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궁원 배우랑 변희봉 선생님 두 분이 내시감으로 나오는데 전혀 이렇게 앵앵대는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남궁원 씨 알잖아요. 풍채 좋고 남궁원 씨가 내시감이니까 그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화로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린이인데 이제 내시 후보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낳고 오는데 진짜 애기야. 근데 보고 멀쩡합니다 이랬더니 남궁원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명주실로 꾹꾹 묶어라. 피가 통하지 않게 꼭꼭 묶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고통이 없이 그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내 호적에 입적시켜라. 내시들도 자기 일가를 이루고 되게 집이 잘 살아요. 또 사람들이 물건도 많이 가져오고 왜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개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시가 되려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여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럼요. 네. 왕의 측근이다 보니까 왕이 하사한 하사품이라든가 토지도 되게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일부러 집안이 어려워서 내시를 만든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들어가서 내시들은 어쨌든 그런 후사를 볼 수가 없는데 양자를 드린 거예요. 찾아보니까 법전에 경국대전에 그러니까 성과 본이 같아야지 양자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 예외 조항으로 후손 생산 능력이 없는 내시에게만 성이 다른 양자를 둘 수 있도록 법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이 셌었는지 법을 약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그 양할머니도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4대를 모시고 살았는데 다 그 성이 달랐대요. 증조할아버지가 노씨인데 김씨를 입양하고 시아버지 김씨는 박씨를 입양하고 박씨 남편은 이씨를 입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이 뭐 재구성 가족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자가 내시의 양자로 들어가면 생가와 인연을 끊고 오직 내시의 선대만을 받들어야 돼요. 과거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되게 엄청 원래 친가하고는 연락을 할 수 없었대요. 집안의 경제권을 꽉 틀어막고 있는 젊고 엄격한 시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일도 어렵고 손님이 하루도 끊이는 날이 없었고 정말 각박하다. 또 이분은 이렇게 고생했지만 집안 땅이나 폐물 있는 곳이 이렇게 다락방 있었대요. 금붙이랑 폐물 모아둔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나한테 물려져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다 참았는데 전쟁이 났겠지. 1949년에 토지개혁이 일어나서 토지가 다 이렇게 재분배되면서 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많던 땅이. 그러다가 이제 6.25 한국전쟁이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역사 속 한가운데 계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피난을 가고 뭐 폭탄이 쏟아졌고 막 방공호 뒤에서 숨어 있다가 나와 보니 다 집안엔 다 엉망이 되고 이제 시할머니가 한사코 보여주지 않으려고 안간힘 썼던 다락의 내용물이 깨지. 이 다락에는 이제 금붙이 폐물. 할머니가 한사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것이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다락은 텅 비어갔다. 왕 하사품이면 사실 엄청난 국보급이거든요. 거죠. 보물급이라서 골동품 중에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푼돈에 막 이렇게 하나 둘씩 하시다 보니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죠. 막판에 이런 거 질문하셨네요. 내관하고 사는 부인들 달아나는 사람 없어요? 라고 물어봤다. 이게 되게 완곡하게 질문하신 거죠. 부부 생활에 대해서 없다. 주변에는 없단다. 없다라고 하지만 뭐 있죠. 사람 사는 게 다 근데 똑같은 이 영화 내시에 그 되살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누군가 임신을 했거든. 근데 궁에서 임신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관뿐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되살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되살이를 색출하겠다. 그래서 내관들을 쭉 세워놓고 아랫도리를 내리라고 한 다음에 변희봉 선생님이 다니면서 일일이 만져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되살이가 도망갔었지. 그래서 되살이를 붙잡아 와가지고 다시 처단을 하고 또 우물에 막 내던져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최근 영화나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정말 좀 묵직하고 좀 보필해주는 왕을 그런 캐릭터로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니까. 옛날엔 정말 되게 코믹하고 희화되고 성적으로 약간 놀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면 최근에는 좀 변화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 또 내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영화 다시 한번 소개를 좀. 영화 내시로 검색하시면 온라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랍니다. 양할머니의 사연이 참 기구한데요. 전쟁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고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역사와 시대로 읽어내는 옛날 잡지. 오늘도 그 대단한 위력을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 여러분 다음 옛날 잡지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